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롯데가 경남도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김해 관광유통단지 내 아울렛 확장 용역은 중단했지만 당초 계획한 관광시설 착공 입장은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지사는 롯데관광유통단지에 대한 공식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경남도민의 따가운 여론에 직면한 롯데. 롯데는 최근 아울렛 확장과 아파트 건설을 목표로 하던 용역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테마파크와 호텔 등 지역민들이 요구해온 당초 사업계획 이행 약속은 명확하게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검토하고 있던 것들을 좀 잠정적으로 보류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딱히 들으시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민단체들이 불매운동을 추진하자 일단 비판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가 남은 6개 시설을 내년 9월까지 착공하지 않을 때 경상남도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최소 689억 원. 롯데 측에 또 조속히 이행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또 촉구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단 한 차례도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 9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놓아야지 롯데가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롯데의 7차례나 공사 기간을 연장해줘 특혜 의혹을 받아온 경상남도. 법에 명시된 이행 강제금 권한은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거창에 있는 모 대학의 시설비 명목으로 군비 70억 원이 쓰였는데 공사 입찰 과정 등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에 5개 학과로 개교한 거창의 한 대학입니다. 기술 관련 전문 대학으로 현재 5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지난 3월에 준공된 이 대학 기숙사 추가 공사에 군비 70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돈이 적절하지 않게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학은 공개 입찰 대신 3개 업체만 참여하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학교 법인과 관련이 있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군의회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입니다. 또 설계 변경을 통해 기숙사에 2층을 추가로 증축하면서 예산이 무려 30억 넘게 늘어난 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전체 공사비 가운데 대학 측에서도 20억여 원을 공사비로 부담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시속하기도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관련 자회사가 지금 선택이 돼서 그쪽의 공사비가 다 금액이 학교에서 득이 되는데. 거창군은 설계 내역 등은 검토했지만 감사 권한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학교 법인하고 교육부밖에 없어요. 대학교 같은 경우. 수십억여 원의 지원금이 투입되고도 정작 감사 권한은 없는 거창군. 비난이 거세게 일자 거창군은 공사 정산 명세서를 검토해 군비 환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창원시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27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43살 강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운영하는 토지주택박물관이 내일부터 개관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주거문화 테마 박물관인 토지주택박물관은 LH 신청사 별관인 공감동 2층에 상설 전시공간 2개와 기획 전시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토지주택박물관은 개관 특별전으로 LH가 소장하고 있는 보물 1051호, 두시 언해 등 문화재를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이틀 연속 자동차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라기보단 도로 구조의 결함이 명백한데요. 이전엔 사망사고까지 일어난 곳인데 자치단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가진 택시가 크레인에 매달려 있습니다. 6m 아래 하천으로 떨어진 것을 끌어올린 겁니다. 사고는 지난 28일 새벽 3시쯤 났습니다. 안민터널을 지나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택시가 좌회전을 하려다가 제때 방향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전날에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27일 새벽 5시쯤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같은 곳에서 추락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아무래도 위험하죠, 여기가. 신호등 기둥 때문에 사고를 매는 사람도 많죠. 몇 대 봤죠. 특히 밤에 신호등이 전멸 신호로 바뀌면서 좌회전 신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을 직진 차로로 오해해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좌회전을 제때 하지 못하면 하천과 바로 맞닥뜨리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숨지기도 해 사고 위험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자치단체도 이를 알지만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평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보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작년에도 공문을 보냈어요. 하지만 창원시도 민자도로 사업자도 소극적입니다. 공백을 해달라, 그다음에 나는 2단 가드레일 해달라 하는 그거는 우리가 협의 요청하면 우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로가 개통된 것은 지난 2012년. 문제를 알고도 창원시와 민자도로 사업자가 미적거리는 사이 언제 또 인명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은 비와 함께합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서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경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창원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으로 최고 40mm, 그 밖에 내륙으론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이번 비는 오늘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 지역으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남 지역은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낮부터 경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이 20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침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지만 한낮에는 조금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오늘 창원이 24도, 밀양이 26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창원과 양산, 통영과 거제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남해가 22도, 진주가 2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하늘 위로 구름량이 많습니다. 이 구름대는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동부 내륙으로 새벽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주말 내내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한낮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 조사 결과 지난달 경남 지역 어음 부도율은 전달보다 0.03%포인트 상승한 0.27%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을 돕기 위한 농수축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늘 경남도청 구내식당 입구에서 열립니다. 창원 유니온 엔지니어링이 독일 BMS사에 향후 15년 동안 5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선박 방향타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회관이 창원시 팔룡동에 개소해 전국 2번째로 자체 회관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경남은행이 메르스 확진 환자 입원으로 2주간 코호트 격리를 한 창원 SK병원에 긴급 경영자금 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25일 0시부터 격리 해제되기는 했지만 환자의 발길이 끊기면서 경영위기에 직면한 창원 SK병원에 무담보 신용대출로 안정자금 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이 혼합된 합성 마약인 야바를 국내 태국인 근로자에게 공급한 태국인 밀수단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대는 국제특급 우편물을 통해 태국에서 야바를 밀수한 혐의로 태국인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해와 진주 지역 근로자인 이들은 태국 현지 공급 책으로부터 시가 6천만 원 상당의 야바 800알을 밀반입해 김해 지역 태국 식당 등에서 태국인 근로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인 한화 매각을 반대하는 삼성테크인 노조원 100여 명이 임시 주주총회장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주총 관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무 방해 혐의로 삼성테크인 직원 140여 명을 연행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금속노조 삼성테크인지회 조합원들로 매각 이유를 듣겠다며 지난 28일 밤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